지난주 금요일 이맘때가 생각나네요. 코스피 지수가 그때 당시에 월간 주간 단위로 급등하면서 이제 윈도우 드레싱으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게 지난 금요일이었고, 그러다가 이번 주 첫날, 월요일 날, 바로 3월 증시 첫 거래일에 급격한 조정을 받았죠. 그 뒤로 화, 수, 목 연속해서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오늘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은 이번 주 주간으로도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해피엔딩, 금요일장도 상승 마감이 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비록 미국은 지금 혼조세로 끝났지만 말이죠.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의 최신 내용이 나와서 한번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BBC 뉴스 보시죠. 크림반도 그 의회에서 우리는 러시아 쪽으로 가고 싶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찬반 투표에 붙이겠다. 현재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지도 보시면은 크림반도가 이 황토색인데 러시아하고 가깝고 우크라이나 좀 이 남부 지역에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진짜 여기 38선으로 분단이 될 수도 있겠구나, 가로로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어떻게든지 우크라이나 쪽에서 크림을 가져간다고 하면 또 뭐 이렇게 또 단절이 될 수도 있고, 뭐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이거를 통으로 놓고서 러시아하고 EU, 미국 이 서로 이제 이 3자 간에, 미국은 사실 서드 파티인데요.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복잡한 거지만 이렇게 오히려 나뉜다라는 해법이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 정반합으로 합의에 거의 다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좀 반대하는 거죠. 거기는 원래 우리 영토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과거에도 그랬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크림반도를 포기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앞에서 지도 보셨다시피 어차피 다 가질 수가 없다면은 쪼개야 되는 게 지금 뭐 불가피할 수도 있고, 어쨌든 해결과 합의를 위한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제 이런 거죠. 뭐 정치에는 물론 이제 그랜드 바게닝이라고 있지만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뭐 무슨 교통사고든 아니면 어떤 뭐 기업가 소송이든 다 합의잖아요, 합의. 합의를 이제 영어로 하면 meet halfway라고 해서 서로 중간에서 만난다는 뜻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합의에 대한 이 옵션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이 결국은 이 사태 해결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 와서 마감 브리핑 하고요. 오늘 펀더멘털 이슈들, 그리고 ECB 통화정책회의 내용, 그 다음에 오늘 밤 고용지표까지 한번 쭉 돌아보고 올게요. 로이터 통신의 미 증시 마감 브리핑 준비했습니다. 아주 대단히 만족스러운 나이스 플로 이 트레이더의 표정이고요. 주간 실업 수당이 급감하면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로 점프했다. 이거는 아마 미국 증시를 잘 아는 분이거나 아니면 이 뭐 글로벌 마켓 나우를 오래 봐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 두 문장이 지금 합쳐져 있는데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은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라 그러면 매주 목요일 날 나오는 뭐 주간 데이터 보니까 좀 평소에 큰 영향도 없었던 지표인데다가, 고용지표가 보통 첫째, 둘째 주에 집계가 되기 때문에 월 초의 경우는 관심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 결과는 지난주, 그러니까 2월 넷째 주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주간 실업수당 청구가 호조를 나타내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를 갔다는 이 두 문장이 붙어 있느냐. 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요, 미국도 같은 북반구에 있다 보니까 지난주에 좀 때이른 봄 날씨가 찾아와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 상당히 좀 활동하기 좋았던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상 폭설과 한파라는 날씨 영향이 싹 제거된 첫 경제지표가 바로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였는데, 이게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그래, 1, 2월 경제지표 부진이 결국은 저렇게 기저효과까지 등에 업고 확실하게 개선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졌다는 거죠. 사설이 너무 길었는데 그럼 바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좋게 나왔는지. 지난주 신규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의 숫자가 예상치는 한 34만 건 정도로 봤는데 훨씬 줄어든 32만 3천 건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하니까 이 정도 나와 있죠. 이제 물론 넷째 주 결과다 보니까 오늘 밤에 나오는 2월 고용지표 조사 기간은 아니었고 거기에 포함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미국의 경우 이제 한파가 일시적으로 물러가고 때이른 봄날씨가 찾아오면서 활동하기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별로 보시면은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미주리주, 뉴욕주 이런 데가 이제 실업수당이 급감을 했고요. 서비스 업종, 그다음에 건설, 식음료, 뭐 이런 쪽에 유통, 이런 쪽에 실업수당이 급감했더라. 해고 건수가 감소했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번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숫자가 확실하게 적어졌다. 실업률하고 실업수당 둘 다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봤을 때 이번에도 날씨 탓이겠구나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안 통하는 시점 결과였다는 점에서 지표 호조의 영향력이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앞에서 보신 제목대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비록 넷째 주 결과지만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를 갔다. 이제 이게 좀 어색할 수는 있지만 연결이 된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밤 고용지표는 그렇다 치고요. 이번 주 우리나라 한파가 지금 찾아와서 꽃샘추위 기간인데 미국도 이제 우리랑 똑같이 이번 주는 다시 추워졌거든요. 근데 이번 주 다음 주가 또 고용지표 집계 기간이니까 4월 첫 금요일에 나올 3월 고용지표는 또 한 번 좀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외신 평가하고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요. 실업수당이 3개월 내 최저를 기록한 것이 결국은 미국의 이제 근로자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고 결국 소비자이기 때문에 양쪽에 다 낙관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고용지표 얘기 나온 김에 바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밤에 2월 고용보고서가 나오고요. 요걸 보고 바로 다다음 주 18일 날 FOMC에서 추가 테이퍼가 결정이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테이퍼가 뒤집힐 만한 여지는 없어 보이지만은 어쨌든 그만큼 오늘 밤에 이제 고용지표가 중요하지만 또 불확실성으로서의 역할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건데요. 미리 보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비농업 고용 예상치가 제일 이제 중요한 헤드라인 넘버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는 14만 건 정도를 내다보고 있는데 지난 1월에 11만 3천 건 나왔고 12월에 7만 5천 건 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추세를 깨고 내려갔는데 앞에서 이제 주간 실업수당에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갑자기 실업수당이 급감한 거를 참고해 본다면은 이 이후에 업사이드 포텐셜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3월 지표의 경우는 앞에서 보신 대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집계 기간인데 또 꽃샘추위가 찾아왔다 보니까 당장 3월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4월, 5월 가면서 요 하락분이 그대로 만회될 여지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ADP 고용도 조금 부진하게 나왔다 보니까 이번 고용지표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날씨 탓으로 실업을 했다라고 대답한 응답자 수가 지난 10년, 2004년부터 13년까지 10년 동안의 평균 2월 기준으로 39만 3천 명 있었는데 이제 학습 효과를 본다면 2010년도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요때가 112만 건, 평균 대비 한 4배가량 늘어났었는데 요거를 기록했을 때 그 당시에 고용지표에서 비농업 고용이 마이너스 5천 건이 나와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바로 3월 달에 15만 1천 건으로 거의 16만 6천 건 정도, 15만 6천 건이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한 건데 이거를 이제 또 이번에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11월, 1월 많이 줄어든 만큼 이번에 보태질 수 있고 이번이 안 되면 다음 달에 이렇게 해서 날씨 탓이라는 이거는 결국은 또 나중에 다 만회될 수 있는 이런 이슈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실업률 하락 추세 보면 누가 봐도 좀 과도하죠. 그래서 일시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 의견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RDQ 이코노믹스. 미국의 고용지표 가운데서 비농업 고용 증가 건수는 월 20만 건이 본전치기라는 거예요. 20만 건이 넘어가면 실업률이 내려가고 20만 건이 안 되면 실업률이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20만 건이 본전인데요. 20만 건을 이번에 상회하면서 실업률이 떨어지면은 뭐 좋겠는데 20만 건을 넘어가지도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 실업률은 떨어졌으니까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반대로 나온 거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최근 두 번의 고용지표는 이변이었고 이번에 그래서 비농업 고용은 기저효과까지 더해진 재상승 내지는 추세 복귀를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다시 오를 거라는 얘기는 일단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요, 20만 건이 본전이라고 하면 20만 건을 넘어야 실업률 내려가고 20만 건 못 미치면 실업률 올라가고 이제 이런 반응이 이번에 만약에 복귀를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다음에 ECB 통화정책 성명서 내용 보시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3월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원래 다들 예상하기로는 이번에 ECB가 기준금리를 좀 인하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언체인지드, 그러니까 동결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죠.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로 얘기를 하는데, 유로존의 경제 회복세는 사실 이걸 연준에서 좋아하는 표현인데, ECB도 요즘에는 이렇게 마드릿하다, 뭔가 미온적인 회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이제 기대치에는 부합을 하고 있다. 어쨌든 현행 양적 완화 기조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왜냐? 필요한 만큼, 현재 필요시가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필요한 만큼 이런 스탠스를 유지해 나가겠다. 그런데 향후에도 우리는 모니터링을 면밀하게 지속해가지고 금융시장에서 어떤 이변이 발생하는지 잘 보고 있다가 필요시에 좀 더 과감한 액션에 나설 수도 있다. 이제 이게 추가 양적 완화를 의미하는 거죠. 다른 전제가 필요시, if required 이렇게 붙었죠. 요거 끝나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요 내용도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사실 이번에도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하는지 여부가 좀 궁금하다고 했었는데 언급은 했습니다. 5가지 포인트 뽑아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시죠. 깜짝 금리 동결, 마리오 드라기 Q&A. 사실 그렇습니다. 버냉키가 약간 좀 학구적인, 좀 아카데믹한 사람이라면 마리오 드라기는 상당히 좀 시장 친화적이고, 뭐 본인이 골드만삭스 출신이기도 하고,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상당히 노련하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금리를 인하할 걸로 다들 생각했는데 금리를 동결하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여기에 따른 매도세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고 시장을 컨트롤하는 데서 상당히 노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은요. 앞에서 보신 뭐 필요시 추가 액션 그리고 미온적이지만 기대에는 충족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좀 이 오묘한 표현들이 그건데요. 5가지로 정리했더니 앞에서 보셨지만 첫 번째, 유로존 경기 동향, 판단, 전망. 현재와 미래가 하나도 변함이 없다. 두 번째, 이 스테릴라이제이션이라는 건 스테릴리제이션은 왜 우리 그 식당 가면은 물컵 그 살균기 거기에 스테릴리제이션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제 저게 불태환인데요. 다시 얘기하면은 원래는 이게 이 외환 시장 그러니까 이 통화 가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스테릴리제이션을 불태환을 하는 건데 그걸 안 하겠다. 뭐냐면은 만기 채권을 재투자하는 등 통화량 흡수를 안 할 것이다. 한동안도.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데 유로존은 지금 인플레가 안 올라서 난리니까 그렇고요. 인플레가 오르면서 시중금리 상승의 가능성도 있지만 이럴 경우에 역시 나라 밖에 있는 자금을 불러들인다는 차원에서 유로존에 나쁘지 않고 어쨌든 그래서 불태환은 안 한다. 세 번째.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제 영향은 좀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 얘기는요. 금융시장에 대한 뭐 충격이나 아니면 어떤 이 불확실성으로서의 점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로존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이 작지 않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뭐 쉽게 포기하거나 이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좀 의지 표명을 하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이 불확실성이 uncertainty고요. 확실한 게 certainty인데 이런 이제 어느 정도 좀 이 신뢰감을 회복해 나가고 있다. 5번째, 최근에 유로화 강세는 일장일단이 있다. 우리도 그렇죠. 환율 변동성에 따라서 원화 강세가 될 경우에는 뭐 수입 물가 이런 영향이 있고 원화가 약세가 되면 뭐 인플레이션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영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달러 대비 유로화 환율도 상승을 했죠. 당연히 금리 인하할 걸로 내다봤는데 금리를 동결하니까 유로화 가치는 상승한 게 맞잖아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뭐 제가 뭐 하기보다는 그냥 유로화 강세 정도만 말씀드리고 전문가 의견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커먼웰스 외환 투자 전략가. 오늘 대부분의 외환 전문가들은 ECB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거나 가까운 미래에 추가 양적 완화를 시작할 것이라는 힌트를 기대했는데 결국 둘 다 빗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로화 상승으로 방향을 잡은 건 당연한데 이거는 유로존의 경기 회복 기대감 더하기 유로화 쇼커버링이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외환시장 관련해서 러시아 쪽의 의견 또 한번 좀 들어보시겠는데요. 앞에서 보신 크림반도를 지금 놓고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잘못하면 반으로 쪼개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루브라 투매 관련된 의견도 있는데, 이거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통화 투자 전략가 의견 인터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크림반도를 놓고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달러 대비 루블화 환율은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언급이죠. 뭔가 좀 인위적인 내지는 좀 보복성 내지는 괘씸죄에 해당하는 이 서방 쪽의 숏 공격이 뭐 포함되어 있겠죠, 당연히. 아무튼 그렇지만은 현재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역사상 최저 수준에 가까운 루블화 약세가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오히려 선물을 받은 것이다.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시장이라는 게 물론 상승 아니면 하락이라 50%의 확률이지만 그게 또 그렇게 맞추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이슈든 간에 이 작용 반작용, 그 다음에 발상 역발상 이제 이런 거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고,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좀 돈이 들어가고 소치 올림픽 하다가 비용을 많이 지출을 했지만 최근 루블화 약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깝깝할 것이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거를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가 받은 선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나라 오늘 금요일장 개장하는 데 있어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 보시겠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미 증시 조정으로 마감했지만 우리가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제가 주장한 근거는 바로 여기였었죠. 어제 미 증시 조정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는 상승했기 때문이었고요. 오늘도 역시 1%대 상승 보이면서 2.74까지 갔습니다. 최근 들어서 단기 저점을 같이 확인한 이후에 반등도 같이 주고 있었지만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폭도 컸고요. 물론 갭은 아직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정도 국채금리 상승폭은 오늘 하루 더 적용해도 나쁘지 않겠다. 다시 얘기하면은 오늘 미증시는 혼조세지만 코스피는 일단 갭상승 출발의 기대감을 놓지 않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하루 더 미증시를 아웃퍼폼하길 기대합니다. MSCI 한국지수도 역시 일맥상통, 대동소이한 흐름이고요. 61선 위로 빠르게 다시 복귀하면서 61.62를 기록 중이고요. 이 정도면 코스피 1970선에 대한 지지는 일단 오늘 하루 정도는 확실시 된다. 확보됐다. 이제 이렇게 일단 개장하고 중국 증시 개장 전까지 정도는 볼 수 있겠고, 중국 증시의 변동성은 또 한번 이겨내야 되겠지만 오늘 밤에 고용지표 있죠. 이거를 할리데이 리스크가 아닌 할리데이 프리미엄으로, 다시 말하면 앞에서 보신 대로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날씨 탓으로 그냥 눌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들은 밤에 고용지표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일단 미리 한국 주식 사놓고 주말 맞이하자, 이런 걸 기대해 보셔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